저속노화 열풍을 이끌어온 정희원 대표는 베스트셀러 도서에 여성연구원 A씨의 글을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를 가로채놓고 여기에 항의하자 스토킹으로 몰았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이메일과 문자, 통화 내용을 통해서 전후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저속노화 마인드셋을 출간했습니다. 곧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한 대형 온라인 서점에선 2025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저자는 정희원 한 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식 공저 계약을 한 거고, 그리고 제안 역시 교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2025년 4월 1일 후에 공동 저자 계약이 해지가 되고, 정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여성연구원 A씨. 애초 공저자 계약을 맺었다가 출간 2달 전 계약 해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썼던 원고가 무단으로 책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가 그전에 썼던 원고를 자기 본인의 책에 그대로 사용을 하셨고, 근데 이 과정에서 원고 사용에 대해서 사전에 제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고요. 책 출간 11일 뒤인 지난 7월 3일,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정 대표에게 항의했습니다. 출판사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정 대표는 말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하루 뒤인 7월 4일, 정 대표는 출판사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올해 안에 저자 추가, 서면 계약 등 A씨 요구사항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못할 일은 아닐 것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항의가 이어지던 지난 8월 18일, 출판사는 정 대표가 받을 약 한 달치 인세 중 30%, 1,000만 원가량을 A씨에게 줬습니다. 이후 정 대표는 인세 분배로 합의와 정산이 끝났다고 주장했고, A씨는 공저자로 서문을 쓰고 정식 계약서를 맺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 대표는 A씨와 연락을 끊었고, 지난 10월 20일 정 대표는 자택으로 찾아온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저 스토킹으로 신고해놓고 왜 전화하신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제 책 뺏으시고? 책 뺏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시는 인세를 드렸고, 그리고 공저도 지금 다 정 대표는 내가 불러준 내용을 A씨가 받았었을 뿐이고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동의 없이 A씨 원고를 저서에 쓴 순간 이미 저작권 침해라고 맞받았습니다. 저속노화 전도사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는 방송 출연은 물론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신문에 글도 쓰고 유튜브에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저는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노년의학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만들고, 최근 정 대표는 전 직장 여성 위촉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여성 A씨는 정 대표가 집요하게 성적 역할 수행을 요구했고 원고와 칼럼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지난해 3월 A씨가 작성한 원고들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문서 작성 이력과 전송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원고, 지난해 3월 정의원의 늙기의 기술이란 전문가 칼럼 코너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저속노화 X의 신트렌드로 2030의 재밌고 멋진 유행이 되고 있다입니다. 조회수 41.2만, 지난달 22일 X의 필자가 올린 게시물의 추이다. 여성 연구원이 쓴 원고와 첫 문장부터 일치합니다. 대보름 음식에 대한 소개와 추천, 사례로 든 싱가포르 정책까지 똑같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30세 이하 한국인 당뇨 환자 그래프도 같습니다. 여성 측은 그동안 정 대표가 자신이 쓴 원고를 본인 이름으로 바꿔 신문사에 제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를 바꾸는 행위, 이른바 표지가리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정 대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해봤습니다. 정 대표가 늙기의 기술이라고 보내자 여성은 네, 곧 됩니다라고 답합니다. 며칠 뒤 여성이 일단 초안을 썼다며 원고 파일을 전송합니다. 비슷한 정황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지난해 8월엔 정 대표가 내 글의 졸렬함과 글을 도둑질해야 하는 비열함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여성연구원 A씨 측은 신문 칼럼은 물론 정 대표의 저서도 여성의 출판사로 글을 직접 보냈고 그대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원 대표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했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대표는 공직인 서울시 건강총괄관직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저속노화 개념이 누구 것인지조차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정의원 저속노화 연구소 대표는 지난 2023년부터 미디어의 본격 모습을 비췄습니다. 저속노화 개념을 알렸고 대중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노년내과 의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더 느리게 나이 들고 더 지속 가능하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대표가 쓴 저속노화 시리즈는 잇따라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년 만에 58만 명을 넘어섰고 지상파 라디오 진행도 해왔습니다. 지난 8월엔 서울시 건강총괄관에도 임명됐습니다. 이른바 저속노화 전성시대였습니다. 이런 정 대표, 최근 한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 대표의 전 직장인 서울 아산병원 위촉연구원 A씨입니다. 정 대표는 A씨가 일방적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정 대표가 평소 A씨에게 성적 욕구와 취향에 부합하는 행위를 수행하도록 요구해왔다고 맞받았습니다.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이둘이 법적 다툼을 시작하기 전인 올해 초 나눴던 문자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2월 정 대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결박, 주인 등 단어와 특정 물품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특정 행동 패턴을 묘사하고 정신이 몽롱하다는 등 표현이 이어집니다. 정 대표가 직접 썼다는 소설 내용인데 주인공 이름은 정의원 본인과 A씨입니다. 계속 수정하고 있다. 오늘 안에 완성할 것 같다고 한 정 대표. 이 소설을 역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얼마 뒤 정 대표가 보낸 또 다른 문자입니다.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보다 충동을 우선하는 변연계의 노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변연계는 뇌에서 감정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특정 물품을 주문했으니 대신 물건을 받아달라고도 요청합니다. A씨 측은 소설 내용에 나온 도구 등을 주문한 뒤 특정 행위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구를 거부하면 해고 가능성을 비췄고 자살을 암시하는 등 압박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정 대표가 보낸 문자에는 비슷한 대목이 등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JTBC에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단독 보도 링크를 보냅니다. 그런 뒤 자신은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표현하고 이어서 장 전 의원 사망 기사를 보냅니다. A씨 측은 정 대표가 평소 이런 방식으로 압박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폭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암시해왔다는 겁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은 여성에게 보낸 소설은 정의원 씨가 아닌 AI가 쓴 것이고 위력은 전혀 없었다며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속노화 전도사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